안녕하세요. 족구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소아평발의 수술적 치료인 외측주 연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아평발은 어떤 병이고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아평발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의 내측 종아치가 무너지는 병입니다. 발의 내측 종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발바닥에 있는 살은 늘어나는 힘을 받게 돼서 아프고요. 발목은 발 위에 있는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의 아치가 무너지다 보면 발목이 틀어지면서 발목의 내측과 외측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아평발이 통증하고 연결이 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아한테서 평발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사를 하나 박아서 교정하게 되는 관절 제동술이 있고요. 뼈를 아예 절골을 해서 발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외측주 연장 수술이 있습니다. 나사를 하나 삽입을 해서 발의 모양을 바꾸는 관절 제동술은 간단해 보이지만 최종적인 수술이 될 수 없어요. 즉 나중에 외측주 연장 수술 같은 최종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 제동술은 소아의 성장이 끝나지 않아서, 즉 발의 성장이 끝나지 않아서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환자한테서 주로 저는 쓰고요. 발의 성장이 완전히 끝나서 외측주 연장 수술이 가능하다면 두 번의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성장이 끝난 환자한테는 외측주 연장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절 제동술은 간단하지만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끝나지 않은 환자한테서 권하고, 성장이 끝난 환자에게는 추가 수술이 필요 없는, 즉 수술을 두 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종 수술인 외측주 연장 수술을 권유합니다. 자, 오늘은 소아평발 환자, 소아이지만 발의 성장이 끝난 환자를 외측주 연장 수술로 교정한 사례입니다. 먼저 간단히 수술 전후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발바닥 및 발목 내외측에 통증이 있었던 평발 환자였고요. 외측주 연장 수술로 교정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 사진을 보시면 발의 아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측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수술 후에 누가 봐도 지면에 대해서 발바닥에 이렇게 아치가 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수술 전에 평발 환자들은 뒤꿈치가 다 바깥쪽으로 꺾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꿈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여 있어야 발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뒤꿈치가 안쪽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 아치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뒤꿈치를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는 수술 전에 보면 뒤꿈치가 종아리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꺾여 있죠. 수술 후에 보면 종아리에 대해서 뒤꿈치가 많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 모양이 잘 교정이 됐고요. 이 환자는 특징적으로 양쪽 발이 다 평발이었어요. 근데 한쪽을 수술받고 통증이 없어지니까 반대쪽 발도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이 아팠던 발을 수술하니까 이제 반대쪽 발이 아프니까 이 발도 수술을 하고 싶다 해서 6개월째 반대쪽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을 다 수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후에 호전되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이게 수술 전 발걸음입니다. 발의 내측이 무너지고 약간 뒤뚱뒤뚱하고 보폭이 좁고 보행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거를 양쪽 수술을 해놨더니 아래와 같이 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린 보행, 좁은 보폭, 내측 아치가 무너지고 뒤뚱뒤뚱 하는 것들이 모두 잘 교정된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효과적으로 환아의 걸음을 교정하고 발의 통증을 줄여주는 외측주 연장 수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이제 주제인 환자는 중학생 남자 환자였고요. 10분 이상 걷거나 운동하면 발바닥 및 발목의 내외측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중학생 남자가 10분 이상 걷거나 운동하면 발바닥이나 발목 내외측이 아프다. 이거는 주로 이렇게 되면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어렵고 체육 시간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환자의 증상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뭐 때문에 이럴까 해서 발의 모양을 봤더니 아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뒤꿈치가 바깥으로 빠져 있어요. 아, 이거는 평발이구나 라는 생각을 단번에 했죠. 그리고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걸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뒤뚱뒤뚱 걷고 발의 보폭이 좁고 보행 속도가 느리고 발의 안쪽이 무너지는 이러한 보행을 보였어요. 즉 외견 및 보행이 평발이었고 증상도 평발에 일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를 해봐야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만져보고 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병이겠구나 이제 의심을 시작한 거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면 먼저 방사선 검사를 합니다. 방사선 검사는 평발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수적으로 주로 평발 환자들이 부주상골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주상골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소아 환자한테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의 성장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가 수술의 어떤 종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판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봐서 인대나 힘줄의 변성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이 환자는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고 뒤꿈치 외반이 심해서 환자는 심한 평발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어서 주상골의 아래쪽에, 발목의 내측에 부주상골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정상적으로는 이쪽에 성장판이 보여야 되는데 성장판이 다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발의 성장이 끝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어머님들이 놀랄 수 있는데, 발의 성장은 원래 14세 때 원래 모든 사람이 발의 성장이 끝나요. 근데 키는 어디서 크느냐? 키는 무릎하고 고관절, 허리에서 주로 큽니다. 발에서 키가 크는 게 아니거든요. 발은 앞뒤로 자라는 거고 위로 자라는 거는 무릎하고 고관절, 척추예요. 그래서 제가 발의 성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헉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의 이제 키 다 큰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키는 앞으로도 창창하게 크고요. 단지 발의 성장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 드리고요. 환자는 이미 깔창을 다른 병원에서 다 해봤어요. 그래서 깔창을 해도 평발의 통증이 전혀 호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남자아이가 10분을 걸어도 이렇게 아프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발 환자의 수술을 어떻게 하냐? 이제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발이 있으면서 부주상골이 있어서 발목의 내외측 통증과 발바닥의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눈에 딱 봤을 때에는 이 발목의 안쪽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 엑스레이상에서도 방사선 검사에도 부주상골이 있잖아요. 그럼 부주상골만 제거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100명에 10명에서 15명이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부주상골이 있다고 해서 다 아프지 않아요. 평발이 있으면서 부주상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주상골이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자한테서 부주상골만 제거하면 통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평발의 교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평발의 교정이 핵심이고 부주상골은 오히려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성장이 완료된 평발이잖아요. 그래서 외측주 연장 수술하고 종골의 내측 전이졸골 수술이라는 걸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측주 연장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요게 발의 외측 부분입니다. 요 발의 외측 부분에 뼈를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은 요게 발의 외측 부분을 늘려서 빈 공간이 생긴 거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약 6mm 정도 늘려서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골반뼈에서 뼈를 채취를 해서 요 빈 공간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뒤꿈치뼈를 이렇게 잘라서 이 뒤꿈치뼈를 안쪽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종골의 내측 전이졸골 수술을 하는 사진이고 약 8mm 정도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CT를 찍은 거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올린 건데, 바깥쪽이 벌어져 있죠. 빈 공간이 생겨 있고 뒤꿈치 뼈가 안쪽으로 밀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외측주가 늘어났고 종골이 내측으로 전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수술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 그걸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평발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였지만 안쪽에 있는 아치가 무너지고 뒤꿈치가 바깥으로 꺾여 있는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치가 무너진 거, 안쪽에서 이 아치가 무너진 거를 어떻게 교정하냐?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발의 외측을 늘려주는 겁니다. 아니 외측을 늘려주는데 어떻게 안쪽에 있는 아치가 교정이 돼요? 발은 3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외측에 있는 거를 늘려주게 되면 발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쪽에서 보면 아치가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발이 바깥쪽으로 꺾여 있는 거는 요 뼈를 잘라서 안쪽으로 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를 중심으로 해서 발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주상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주상골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발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킬레스건에 단축이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짧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복근 근막 절제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평발 환자는 대부분 아킬레스건에 단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무릎을 핀 상태에서는 발목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무릎을 굽히면 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발목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발목의 뒤를 잡아주는 아킬레스 힘줄이 짧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종아리 내측에서 3cm 정도 절개한 후에 알근육의 근막을 절제하면 되고요. 요 부주상골을 제거한 게 한 2cm 정도 됐죠. 그래서 이 환자의 부주상골을 제거하고 나서 제가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화평발 수술, 뼈를 자르는 외측주 연장 수술, 종골의 내측 전이절골 수술, 그리고 부주상골도 제거하고 아킬레스건도 늘려야 되는데 이러한 수술의 과정 및 재활은 어떻게 하냐? 환자가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잠에서 깨도 무서워하지 않고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척추마취만 하고 재워드립니다. 그리고 입원은 최소 3박 4일은 필요해요. 수술 전날에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하고 이틀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6주는 뼈를 굳혀야 되니까 그 상태로 굳혀야 되니까 통기부스라고 목발을 짚어야 되고요. 그 다음 6주는 보조기 하고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수술 전에 외견상을 보면 무너졌던 아치가 올라가 있는 게 보이고요. 수술 전 엑스레이를 보면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아치의 높이가 수술 후 1년째 보면 아치가 높이가 많이 늘어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던 게 수술 후 1년째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면 이 정강이 뼈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뒤꿈치 뼈가 수술 후 1년째 많이 교정이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의 일자에 가깝죠.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반대쪽에 발 모양도 좋아지고 이 수술을 통해서 수술 후에 통증도 없어지고 내가 많이 걸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반대쪽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6개월째 반대쪽도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6개월째 그래서 제가 그럼 6개월째 이걸 수술하려면 수술 안 한 발을 수술하려면 수술 한 발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회복을 해야 될 이걸 지탱을 할 텐데 가능하겠냐 했더니 환자분은 이미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운동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그래서 반대쪽 발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죠. 아니 이거 양쪽 발 수술해도 잘 걷냐? 당연히 잘 걷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수술 전에 환자의 보행입니다. 그래서 발의 안쪽이 무너지고 보행 속도가 늦고 그 다음에 보폭이 좁죠. 그리고 뒤뚱뒤뚱 하면서 걷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보면 양쪽을 다 수술한 후에요. 1년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아치가 무너지는 것도 없고 보폭도 넓어졌고 보행 속도도 빨라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아평발 환자 대부분 양쪽에 평발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양쪽 평발 수술을 해도 환자가 잘 걷고 오히려 더 나은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아평발의 증상은 소아 발의 내측 아치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발바닥 및 발목 내외측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소아평발 환자의 치료는 먼저 깔창을 해보는 게 원칙이에요. 비술적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는데 성장이 남아있는 발은 관절제동 수술, 나사를 하나 박는 간단한 수술을 하고요. 성장이 끝난 발은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외측주 연장 수술이 결국에는 최종 수술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절 제동 수술은 이게 최종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성장이 끝난 발에서는 저는 주로 외측주 연장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의 과정은 척추 마취를 하고 재워드려요. 그리고 3박 4일 입원이 최소한 필요하고 6주 통깁스, 한 달 반 통깁스하고 한 달 반 보조기 하면서 재활하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부분 일상생활에 복귀합니다. 소아 환자들한테서의 이런 평발의 증상이 있게 되면 아이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통증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쪼그라들게 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게 돼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평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를 안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서 아이들을 잘 걷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아평발이 있다고 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하였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역임한 바 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동영상은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을 환자분에게 좀 더 자세히 전달하고자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김지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